여러분의 공정한 콘텐츠 산업을 응원합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과 함께하는 콘텐츠 공정법정.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작자들의 든든한 곰돌이 공변 조영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안현진입니다. 우리 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인데 혹시 어렸을 때 학습지 좀 해보셨어요? 학습지라 저는 뭐 빨간 색깔도 해봤고, 그런 것도 해봤고, 뭐 그런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것도 해봤고, 근데 공부를 못해서 하다가 중간에 막 끊었거든요. 혹시 변호사님은? 저는 약간 옛날 사람 인증이 되는 것 같은데 아이로 시작하는 게 있었어요. 아이땡풀이라고 이렇게 선긋기인가? 이렇게 선긋기인가? 네, 저 약간 아나운서님은 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눈이랑 밑줄이랑 그거 해봤는데 오늘은 이 학습지와 관련된 사례예요. 우리 곰병께서 어떤 사례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오늘 사례는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학습지를 만드는 M 학습지에서 학습지하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무를 지시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굉장히 낮은 급여를 받고 대신에 저작권 수입의 10% 정도를 쉽게 말해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각 교육기관들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이 회사가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익이 너무 많았었던 것인지 그 수익의 10%를 주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안 되죠. 뭐야. 중단해놓고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직원이 이제 약속했던 저작권 이용료, 저작권의 10%를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과정에서 회사는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에 따라서 만든 교재 혹은 교육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에 따른 비용을 줄 수는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고 반대로 이 직원은 이 교재에 대한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공방이 오고 갔고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교재를 만든 직원에게 저작권이 있다라고 해서 약속했던 금액과 이제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첫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저작권 이용료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관련된 권리들이 직원에게 있다라고 판단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시켜서 하긴 했는데 대박이 나니까 본전을 찾은 느낌이 좀 들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잘 될지 몰랐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회사 직원이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어떤 창작 활동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판타지 소설을 쓴다거나 아니면 집에 와서 유튜브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그 직원한테 있는 건데 뭐 조금 작은 금액이긴 했지만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 일을 했는데 그렇게 만든 어떤 창작물에 대해서는 월급을 준 회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던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다투어졌던 사안입니다. 이해는 돼요. 사실 회사 직원이잖아요. 회사에서 시킨 거고. 사실 제가 젊은 꼰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꼰대십니까? 꼰대십니다. 이런 거 보면은 뭐 회사에서 시킨 거면 사실 하게 되잖아요. 한 거면은 그냥 나는 회사에서 한 업무를 처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인센티브 10% 준다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게 명시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만약에
급여를 대신해서 주는 것이다라고 했다면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그 10%가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을 인정해서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 조금 고민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작권자가 되면 그 계약 기간 내에서는 10% 정도의 수입을 급여로 지급하면 되지만 앞으로 그 교재를 그 회사가 계속 이용을 하게 되면 계속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참에 이 교재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정해보자라는 고민도 좀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핵심 쟁점이 그 10%를 주냐 안 주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국 이런 것이겠죠. 회사의 직원이 만든 업무와 관련된 창작물의 저작권은 어디에 있을 것이냐. 물론 그것과 관련해서 이 저작권을 사용하는 대금이 이제 어떤 수익의 10%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되긴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회사 직원이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알기 쉽게 좀 설명하면 아이스크림 31개를 파는 네. 그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개발하는 거는 그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죠. 그쵸. 네. 매번 신상 맛이 매일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영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상상만은 군침이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런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알바생들이 여러 아이스크림들을 자기가 이렇게 조금씩 섞어서 먹어보면서 신메뉴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뭐 이런 후기들이 올라와요. 알바생 꿀 조합 막 이런 뭐 그런 거 거죠. 있죠. 예. 사업을 스스로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커피 아르바이트, 커피 프랜차이점 같은 경우도 생각하기 어려운 조합으로 해서 먹으면 맛있다. 뭐 이런 이제 꿀팁들이 네네. 인터넷에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 나는 거기서 커피를 팔고 혹은 아이스크림을 파는 것이 하나의 나의 업무이고 거기에 따라 대가를 받죠. 네. 월급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비를 받지만 그래서 뭔가 조합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는 업무를 이렇게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받았으니까 이걸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을 때 이것에 대한 저작권은 무조건 아이스크림 회사 거야 라고 생각하기는 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본사에서는 안 해주니까 본사에선 개발을 안 했지만은 또 본사 제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례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억울할 것 같긴 해요. 물론 내가 재미로 만들거나 내가 먹고 싶은 취향대로 만들긴 했지만 이 취향이 널리 알려지고 음식으로 개발이 된다면은 조금이라도 줘야지. 내가 만들었는데. 줘야지 내가 만들었는데. 이름이라도 좀 붙여주던지. 이름 붙여주는 거면 좀 그래도 봐줄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짱짱맨 아이스크림, 뭐 짱짱맨. 짱짱맨이 좋아하는 민초, 뭐 이런 식으로 뭐 짱짱맨이 좋아하는 초코 이런 식으로 뭔가 넣어준다면은 알바생 입장에서 크게 욕심이 없는 이상은 그래 내가 만들었어라는 이야기, 그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돈을 준다면 사실 좋긴 하지만은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사실 내가 만든다고 해서 저 이거 뭐 특허 등록할게요. 저작권 등록할게요. 이 얘기를 하기가 사실 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또 본사 제품으로 만든 거니까 본사의 그것도 권리도 있을 거잖아요. 역시 아나운서님 되게 중요한 이야기. 저한테 왜 이런 칭찬을 저한테 그런 칭찬 안 해줘요. 약간 기울었나요? 사실 창작자의 권리라는 것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는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어떤 업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떠서 그걸 판매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면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맛있는 아이스크림 만들어줬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그것을 자신의 창작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특허 이런 거를 해야 되나? 나의 권리를 좀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정말 좋아. 신메뉴를 이렇게 딱 등장을 했었을 때 수익은 이제 회사가 다 갖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업무와 관련된 창작물의 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점된 내용이고요. 이건 사실 이 케바케예요.
사안과 사안마다 좀 다르고 계약서와 계약서의 내용마다 좀 다른데요.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부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아, 제가 읽을 게 잘 떠당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세 번째니까 제가 한번 전문가처럼. 예, 전문가처럼 읽어보겠습니다. 피고가 이 저작물의 저작과 출판에 필요한 기획을 하고 제작팀을 구성하여 저작 활동을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평소 수령하고 있던 월 50의 급여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수령함 없이 원고가 저작 활동을 수행한 이상 수령한 금액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순수한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의 비용 지출하의 학습지를 저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이유 없다. 이유 없다. 네. 깔끔하게 설명이 되는 거네요. 네. 이유 없다. 이유 없다. 그러면 결국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다라고 지금 판결은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실 읽어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너무 당당하게 딱 하시길 아시는 줄 알고 이유 없다. 이렇게 눈치밥 먹는 거죠. 역시 역시. 눈치가 사실 이제 이 판결은 결국 회사가 저작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좀 들어와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이 직원이 급여를 월 50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정규직 급여보다는 작은 급여를 받았다는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규직으로서 원래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업무를 급여를 받았고 그런 업무로서 교재를 개발했다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법원에서는 이렇게 50만 원 정도의 작은 급여를 주면서 교재를 개발하도록 했고 그렇게 개발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내지는 어떤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저작물은 직원에게 저작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로는 조금 이렇구나 이렇게 직원의 저작권을 인정해 준 것이지만 앞에 이렇게 조그만한 어떤 이 깔때기들을 다 통과해야지만 인정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사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넓은 것이죠. 바로 들어야죠. 저희 곤변의 꿀팁 시간. 이렇게 끊으시면 안 돼요. 네, 저 오늘도 이제 꿀팁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꿀팁이라고 합니다. 네. 그 직원 혹은 소속된 사업장에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창작물에 투여된 고유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들을 한 것으로 그 창작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결국 돌려 말하면 내가 어떤 기술을 발견했어, 내가 어떤 책을 집필했어, 내가 어떤 교재를 집필했어, 내가 어떤 맛있는 맛을 찾아냈어, 이런 것들을 나의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서 이것을 창작했다라는 기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이로그 형식일 수도 있고 뭐 일기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 한 게 아니라 회사를 다 마무리하고 업무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개인 시간에 했다라는 거를 증거 또는 그냥 기록으로 남기라는 얘기시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의 창작을 통해서 만들어낸 저작물이다라는 것이 결국 나의 저작권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그 배우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는 거. 그렇죠. 창작하셔서 짱짱, 내시면 되잖아요. 아나운서 배우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 이렇게 만들어도 오늘 같은 게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되겠죠.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팁.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아나운서님이 사실 정답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질투나네요. 네. 우동생이셔서. 제가 또 기울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창작물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자기의 저작권이나 저작물을 등록하거나 그것이 기술이면 특허를 출연하거나 혹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거나 아이디어라는 부분을 넘어서서 상표, 이름 이런 걸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상표권을 등록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나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들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면서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기술을 회사에서 그렇지, 이 기술은
이거에 만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걸 믿고 아 그럼 내 기술인가 보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저작권이 생기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믿어버렸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너무 안 돼요. 신뢰감 있으시니까 또 이렇게 또 말하면 저번에 다른 정장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등록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들을 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꼭 특허가 아니더라도 다른 제도가 있으니까 알아보고 해서 내가 법적으로도 안정적이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 특허권이나 네. 저작권은 어떻게 본인이 챙겨야 돼요? 방법을 몰라서. 맞아요. 그게 또 법률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만든 창작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창작하게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작하게 됐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절반입니다. 그것이 꼭 법적인 내용으로 어렵게 정리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노래 가사라는 것들은 요즘에는 인터넷만 있으면 쉽게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창작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정리된 자료를 통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절차는 제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서 자기가 개발한 콘텐츠들이 혹시 회사나 이런 불공정한 어떤 부분에서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면 지원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실제 그런 절차들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을 거죠. 네, 오늘 이렇게 곰변 조영관 변호사님 또 배우 안현진님과 함께 세 번째 에피소드 M사 교제 관련 사건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